안녕하십니까. 예. 자, 위상수학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교재는 위상수학 기초론. 그 다음에 경문사죠. 장영시. 그 위상수학 예전만큼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컴팩트 연결이라든지 이런 그 이론을 깊이 있는 이론을 묻지는 않고 주로 이제 앞에 있는 기초적인 이론들을 이 문제로 출제되는데 주로 위상이 새롭죠. 위상이. 그래서 새로운 위상에 잘 적응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작년 문제도 사실은 그 기저를 주어진 상태에서 간단한 그 앞에 이론들을 집적점 구하고 이런 그 간단한 문제들이었죠. 1장은 집합론이라서 그냥 필요할 때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 찾아서 보면 되겠어요. 2장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위상공간. 먼저 그 위상 공간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상 공간을 정의하게 된 그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 위상 공간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유클리드 공간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평면, 유클리드 평면 혹은 유클리드 거리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공간이죠. 이 공간을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을 공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뭘 정의하게 되느냐 하면은 일반화해서 거리 공간을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은 수많은 거리 공간 중에 특별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리 공간을 잘 살펴가지고 이 거리 공간을 일반화하게 돼요. 일반화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위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상 공간. 그럼 당연히 거리 공간은 수많은 위상 공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 과정을 1번이라고 하고요. 요 과정을 2번이라고 둡시다. 자, 1번과 2번의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유클리드 거리 공간을 이제 거리 공간으로 일반화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유클리드 공간 하면 유클리드 평면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유클리드 평면 R2 정도 우리가 지금은 좌표화해서 R2가 됐겠지만 어쨌든 평면이니까 R2라고 해보면 유클리드 공간은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클리드 공간은 자, 두 점의 거리가 딱 정의되는 그런 공간이다. 두 점의 거리를 뭘로 정의해 놨냐면은 선분의 길이로 정의해 준. 그래서 임의의 두 점 x, y인 R2에 대하여 D의 XY 거리를, 디스턴스를 정의하기를 XY 선분의 길이로 정의해봤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X에서 Y까지의 자, 유클리드 거리라고 불러요. 유클리드 거리. 그러면 요 유클리드 거리가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D라는 것은 두 점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거리는 실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만들어지면서 만족하기를 XYG인 R2에 대해서
대하여 거리는 무조건 자 선분의 길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distance m1 distance xy 선분의 길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에서 y까지 선분의 길이나 y에서 x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선분의 xy 길이가 제로가 된다면 양 끝점은 같은 점이고 역도 성립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스턴스 xz의 거리는 자 xz 선분의 길이는 xy 선분의 길이와 yz 선분의 길이의 합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거리라면 이런 조건 정도는 만족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공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화해 가지고 세 번째 거리를 정의하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D가 X상의 거리다, 매트릭이다라는 것은 유클리드 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거리라는 것은 뭘 만족하냐면은 D는 X상의 두 점을 하나의 실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로서 저긴 M1, M2, M3, M4, M1부터 M4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거리 공간에 대해서는 뒤에 4장에서 다시 이제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그 유클리드 거리 공간을 열심히 다루었지만 유클리드 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점의 거리를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로 정의하는 이걸 그 유클리드 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칠레가 있으면 칠레까지 여기 그 지구를 뻥 뚫어 가지고 가는 그 거리를 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선분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거리를 생각해 보면 거리는 실제로 이제 그 뭐예요? 이 지오대식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두 점이 서로 같으면 제로고 다르면 1이고 뭐 이런 식의 거리를 정의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거리를 정의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거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산 거리라든지 뭐 택시 거리라든지 그죠? 뭐 강 거리, 리버 매트릭 뭐 여러 가지 거리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 공간만을 다루는 것은 아주 그 협소한 개념이고 이것을 이제 사실 이산 거리라든지 택시 거리라든지 강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리들에 대한 성질을 이제 그 따로따로 연구할 게 아니라 일반화시켜 놓은 거리 공간을 가지고 연구해 놓으면 얘네들은 따로따로 그냥 그 연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일반화를 해서 일반론을 공부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거리 공간을 살펴보면 이 거리 공간을 일반화한 것이 위상 공간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성질을 공리로 받아들여서 거리 공간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거리 공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을 공리로 받아들여서 위상 공간을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거리 공간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거리 공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면은 그 거리 공간 XD 할까요? XD 이렇게 잡으면은 거리 공간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열린 집합이다, 개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집합. 라는 것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언제 개집합이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G 안에서 점 하나를 갖고 오면 그 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팔방으로 G 안에서 살짝 움직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G는 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G의 점을 하나 갖고 오면 그 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팔방으로 살짝 움직여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적당한 입실론 반경이 존재해 가지고 요게 BD의 X 입실론, D는 거리고 X는 중심이고 입실론 반경이다. 이거. 입실론 반경이 G 안에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또 다른 점을 갖고 오면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여기 X'라는 점이 있으면은 거기에서도 역시 적당한 입실론 반경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방팔방으로 살짝 움직여 줄 수 있다. 이거 G 안에서. 모든 점이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 G가 계집합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G라는 것이 XD에서 계집합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자, 임의의 X인 G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BD의 X 입실론이 G 안에 포함되더라. 요게 이제 계집합의 정의예요. 그래서 계집합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성질을 알게 되죠. 그죠? 거리 공간은 계집합, 열린 집합을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거리가 없으면 지금 정의할 수가 없죠. 오픈볼이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계집합이라는 성질은 또 무슨 성질을 만족하게 되냐면은 O1, O2, O3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O1은 뭐냐면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계집합이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GI들이 계집합이에요. 뭐 XD의 계집합, X의 계집합, I9 이면 유니온의 GI가 다시 I9 X의 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1, G2, GN 이것이 X의 계집합이면 G1 교집합의 GN 이것도 X의 계집합이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성질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공집합과 X가 계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이 공집합을 생각해봐요. 공집합을 생각하면 공집합의 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입실론이 존재해서 입실론 반경 안으로 공집합에 들어간다. 입실론 반경이 공집합이 들어간다. 이건 당연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것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임의의 X인 G에 대해서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걸 만족한다 대신에 X인 G이면 입실론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BDX 입실론 요것이 G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조건 명제로 바꾼다면 당연히 여기 집어넣어 봤을 때 공집합에 X가 있을 때마다 입실론이 존재해서 공집합에 입실론 반경이 들어간다. 이건 만족하잖아요. 왜냐? 가정을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든 항상 참이죠. 그래서 조건 명제로 봤을 때 이거 항상 만족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공집합은 계집합이 되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전체 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집합은 계집합이다. 이유는 전체 집합의 원소 하나를 갖고 올 때마다 적당한 입실론 반경이 존재해서 전체 집합에 들어가더라. 입실론이 뭐가 됐든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죠? 예. 이 전체 집합이 안 들어가는 집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더라. 해서 사실 O1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한 개만 써봅시다. X만 해봅시다. X. X가 계집합인 이유. 하나만 써보면 자, X가 X에 들어가면 입실론을 적당한 입실론 반경이 존재해가지고 입실론 반경이 들어가더라. 입실론을 뭘로 잡을까요? 조한 숫자 1에 대해서 자 BD의 X 입실론 이건 자체가 정의가 Y인 X로서
디스턴스 xy, xy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건데 이건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x가 계집합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공집합이 계집합이다.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진짜. 이건 자명하다. 자명. 논리적인 이유로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O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O2는 자 이렇게 할까요? O2는 GI들이 계집합이라고 할 때, 그죠? 합집합도 계집합이다. 그러면 합집합이 계집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GI가 X의 계집합이고, 그죠? I 일 때 유니온의 GI가 I 요게 X의 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X를 유니온의 GI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러면 X와 이것 사이에 오픈볼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자, 요것과 요것 사이에 지금 이제 결국은 오픈볼이 X를 중심으로 뭐예요? 사방팔방으로 유니온 GI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BD에 X 입실론이 존재해서 여기 들어가더라. 이걸 파악해내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것은 항상 그렇지만 노란 건 설명이죠. 그러니까 증명에는 노란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X가 유니온의 GI에 들어간다. 유니온의 정의,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I0인 I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죠? X, GI0 이렇게 되죠. 합집합의 정의죠. 그렇다면 X가 GI0로 들어가 이게 X의 계집합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X의 계집합이라서 적당한 입실론이 나타나가지고 만족하기를 BDX 입실론이 어디 들어가죠? GI0 안에 들어간다. 근데 GI0는 뭐 유니온의 GI0에 포함되니까 유니온의 GI에 포함된다. 이거 I9. 따라서 결국은 BDX 입실론이 유니온의 GI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냈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런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O3. O3는 이번에는 G1, GN 이것이 X 계집합 일 때 요거는 N개죠. 저거는 뭐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요건 유한계, N개 일 때 자, G1 교집합의 GN 그죠? 요것이 계집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이걸 다시 쓰면은 GI GK 할까요? GI 할까요? 교집합이 I 꼴 1에서 N까지 요것이 X의 계집합이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체크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원소 하나를 갖고 와야 돼요. X인 교집합의 GI I 꼴 1에서 N까지 이면 자 여기 X와 교집합 GI 사이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BD에 X 입실론 요걸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집어넣으려면은 자 X가 교집합 정의 X 교집합 GI에 들어간다는 것은 X가 G1에도 들어가고 X가 G2에도 들어가고 X가 GN에도 들어간다. 그죠? G1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계집합이라서 BD의 X 입실론 1이 G1에 포함될 거고 또 이렇게 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BD의 X 입실론 N이 GN에 들어갈 것이다. 그죠? 물론 이런 적당한 입실론 1이라는 양수, 적당한 입실론 N이라는 양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입실론을 적당히 잘 잡으면은 에 대하여 BD에 X 입실론이
이제 어디에 포함돼야 되죠? 교집합 GN에 포함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G1에 포함되고 GN에 포함돼야 된다. 그죠? 그럼 이걸 입실론을 뭘로 잡으면 될까요? 여기 있는 입실론 1, 입실론 n의 뭐라고요? 미니멈을 잡아봐라 이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BDX 입실론은 결국 뭐예요? 센터가 같고 반경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입실론 1 하면 입실론 n의 미니멈은 당연히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입실론 1보다 작거나 같고 입실론 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작거나 같으니까 포함관계 성립하고 이건 원래 G에 포함됐었다. 그죠? 그래서 G1에 포함됐었고 같은 방법으로 BD에 X 입실론 N 돼가지고 이것이 역시 GN에 포함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따라서 즉 이 말은 X 이제 BDX 입실론이 결국은 G1 교집합의 GN에 포함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아무튼 지금 교집합의 GI에 들어가는 BDX 입실론을 찾아냈으니까 결국 교집합 GI가 뭐예요? 계집합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의 GI, I는 1에서 N까지 이게 계집합, X의 계집합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공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리 공간에서는 계집합을 정의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계집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점을 하나 갖고 올 때마다 그 집합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살짝 움직여 줄 수 있을 때 그 집합이 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살짝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것은 오픈볼을 X를 중심으로 입실론 반경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 계집합이라는 것은 O1, O2, O3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쓰기를 이렇게 써봅시다. 요걸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3번 동그라미 3번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까지 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 G라는 X의 부분집합들로서 G가 X의 계집합인 거죠. 그죠? 계 이렇게 쓸까요? 이제 요것을 모아가지고 TD라고 쓸 거예요. TD 라고 두면 이것은 계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계집합을 있는 대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요것을 X상의 거리 위상 D에 의해 유도된 거리 위상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냥 짧게 거리 위상이라고 둡시다.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두면 네 번째 저기 있는 그 태가 지금 뭘 만족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래 두면 O1은 뭘 뜻하냐 하면은 공집합하고 X가 계집합이다라는 얘기가 O1이었는데 그것은 O1 태D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집합이 어떤 실수가 정수다라는 얘기는 그 실수가 정수의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O1이라는 것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계집합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계집합의 모임 이게 거리 위상이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문제로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O2는 뭘 뜻하냐 하면은 GI들이 X의 계집합이라면 다시 말해서 I나 이것이 TD에 들어간다면 그것의 유니언 GI, I나 이것이 TD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 GI들이 계집합이라면 합집합의 GI가 계집합이다. 그죠? 어떤 실수가
정수다라는 얘기나 어떤 실수가 정수의 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O3는 다시 저기 있는 GI, I는 1에서 N까지. 요게 태 뒤에 들어간다면 교집합의 GI, I는 1에서 N까지. 유한 교집합이 다시 태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리 공간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요걸 일반화해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네 번째, 위상을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위상은 뭐냐 하면은 태가 X상의 거리 위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위상. 위상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요것은 여기는 공집합과 지금 태라는 것은 이제 파워 X의 부분집합들을 적당히 모아놓은 것으로서 O1, O2, O3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위상이라고 정의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리 위상이 갖고 있었던 이성질을 공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태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GI들이 I, 요것이 태에 들어가면 이미 합집합도 I, 이것이 태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GI, I 꼴 1에서 N까지가 태에 들어가면 유한교집합 GI, I는 1에서 N까지. 요것이 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파워 X의 이미지 서브 컬렉션을 위상이라고 정의하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이 말은 사실 정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수의 집합에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더한 것이 정수가 된다. 정수에 몇 개를 갖고 와서 곱한 게 정수가 된다.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정수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합도 이거 연산이에요. 그래서 임의 합집합 위상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여기에 원소들을 적당히 갖고 와가지고 합집합에도 또 들어가고, 요건 뭐예요? 임의 합집합에도 들어가고, 요것은 유한교집합에도 다시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 쓸 거예요. 유한교집합. 예. 유한교집합 해도 다시 들어가더라 이게. 이런 일이 자주 있죠. 놀라지 마시고. 예. 그래서 위상이라는 것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데 어떤 게 이미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고 유한교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게. 정수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 공간을 이제 유클리드 거리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성질이 뭐였어요?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성질 네 가지 조건 M1부터 M4까지를 공리로 받아들여서 그걸 갖고 있는 임의의 함수를 다 거리라고 정의하고 그걸 거리를 갖고 있는 공간을 거리 공간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R2나 Rn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죠? R2나 Rn 정도 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복소수 C 같은 거, 그죠? 이것만 하더라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C라는 것도 거리 공간이에요. 그러면 거리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연구해 두면 C와 R2, Rn 이런 것은 자동으로 같이 연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 공간뿐만 아니라 거리 공간을 또 방금 저기 봤을 때 계집합을 정의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계집합은 O1, O2, O3를 만족하더라. 그런 성질을 갖고 와서 뭐예요? 공리로 받아들여서 위상 공간을 정의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상 공간을 그 거리 공간이라는 것은 수많은 위상 공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위상 공간을 연구해 두면 거리 공간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위상 공간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는 얘기죠. 뭐 비유를 하자면 이게 지구의 법칙이라면, 그죠? 요것은 뭐 은하계의 법칙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체크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 화성이나 목성이나 뭐 아니면 다른 별들에 대한 성질을 하고자 한다면 은하계의 성질을 한꺼번에 체크해 두면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은하계에 대한 성질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을 알고 싶다면 결국 우주의 법칙을 연구해 두면, 그죠? 뭐 안드로메다나 뭐 이런 다른 별들에 대한, 다른 은하계에 대한 성질을 체크해 줄 수가 있게 된다. 그죠? 뭐 그런 차원의 의미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에 대한 성질을 잠깐 살펴둘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 집합의 개념을 조금만 하고 갑시다. 이거 가끔 묻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먼저 X가 이제 R이에요. R인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전체 집합이 R인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 A가 X인 R로서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집합 A가 X인 R로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거는 또 공집합이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게 X에 대한 조건 명제로서 우리 그 집합론에서 이게 항상 항진이다 이거예요. 항진이면은 항진 명제에 대한 진리 집합은 R이고 전체 집합이고, 요 항위 항상 거짓이다 이거예요. 뭐 항위 하면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항상 참, 항상 거짓. 항상 거짓인 명제에 대한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듯이, 자, 체라는 것이 파워 X의 서브 컬렉션으로서 에 대하여, 자, 유니온의 체, 이걸 생각해 보자. 교집합의 체. 유니온이라는 것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X인 X로서 적당한 E인 체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X인 E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의가 X인 X로서 항상 들어가요. 모든 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E인 체에 대해서 X가 E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다시 쓰면은 E가 체에 들어가면 X가 E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조건 명제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 이게 이제 empty collection인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empty collection에 대해서 유니온의 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E인체를 가 존재해서 X가 E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empty collection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E가 나타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 항상 거짓이다. 이거. 그래서 이 empty collection의 합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근데 이게 empty collection일 때는 E인체이면 empty collection에서 뭔가 있으면 X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항상 만족하죠. 왜? 이 가정이 거짓이니까 결론은 뭐가 되든 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참이죠. 따라서 이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를 empty collection의 합집합은 공집합이고 empty collection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확인해 두시고요. 이제 정의 2.1.1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1.1 공집합 아닌 집합 X에 대하여 이제
2.1.1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가 X상의 위상. 순서가 이래요. 위상을 먼저 정의하겠다. 이게. 위상. 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정의하기를 태는 아까 전에 X의 부분집합들을 잘 모아가지고 O1, O2, O3를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O1은 뭐냐?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GI, I, 이게 태에 들어가면 유니언의 GI, I, 임의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유한교집합 G1, GN이 태에 들어간다. 그 말은 그러면 뭐예요? G1 교집합에 GN이 태에 들어간다. 유한교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임의 합집합과 유한교집합이 그죠? 근데 가끔 이걸 O3가 다루기가 너무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O3가 되면 G1 두 개짜리만 생각해도 충분하다. G2가 태에 들어가면 G1 교집합에 G2가 태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 만족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N이 2인 경우니까 그죠? O3를 만족하면 두 개짜리는 당연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짜리만 만족하면 세 개짜리 되느냐? 이것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써줄까요? 두 글자. 예, 자명. 이쪽은 뭐라고 써줄까요?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두 개짜리가 되면 세 개짜리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G1, G2, G3가 태에 들어가면 G1 교집합 G2 교집합 G3를 태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G1 교집합 G2가 태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G3가 태에 들어간다는 사실로부터 그죠? G1 교집합 G2를 새로운 G1, G3를 G2로 두면은 세 개짜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개짜리도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n 개짜리가 되면 n 플러스 한 개짜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짜리만 가정하면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미 n 개짜리 가능하다. 앞으로 이제 증명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충분하다. 이거.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거 날리고 두 번째, 세 번째만 생각해가지고 임의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고 유한교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의 컬렉션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는 임의 합집합의 합과 유한 교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에 대하여 닫혀 있다. 뭐 위상을 조금 어렵게 정의하는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임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O2고 유한교집합에는 O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공집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여기 있는 O2에 의해서 공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empty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합집합하면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들어가는 것은 empty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교집합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empty 컬렉션에 교집합이 뭐라 그랬어요? 전체 집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의 합집합 안에는 공집합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유한교집합 안에 X가 들어간 전체 집합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얘기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위상의 정의로서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상이 주어졌을 때 위상하고 이때 x하고 t하고 묶어가지고 위상 공간이라고 이제 정의하겠다. 그죠? 자, 2.1.2에서 아까 전에 거리 공간에서는 계집합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리 위상을 정의했죠. 이제는 거꾸로 위상을 정의해 놓고 그 안에 원소를 계집합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차피 같은 얘기죠. 자, G가 T에 들어가는 것을 계집합이라 정의한다. 그 다음에 폐집합이라는 것은 여집합이 계집합 2.1.3이죠. 예. 2.1.3 F가 폐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집합이 계집합인 거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죠? 2.1.3에 동그라미 괄호 2번을 써가지고 집합 A가 집합 E가 계폐집합이다. 이걸 정의 같이 해둡시다. 라고 하는 것은 E가 계집합인 동시에 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와 E의 여집합이 계집합인 거죠. 예를 들자면 공집합은 계폐집합이에요. 그죠? 전체 집합도 계폐집합이에요. 이유는 공집합과 공집합이 여집합, 다시 말해 이게 계집합이 되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역시 X와 X 여집합, 이것이 둘 다 T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계집합인 동시에 폐집합인 것을 계폐집합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물론 위상 공간에는 계집합도 폐집합도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통. 그죠?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계집합이 되는 거다. 위상에 집어넣는 거고. 폐집합은 계집합의 여집합이 폐집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사실상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실 계집합도 폐집합도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위상의 예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를 해볼 건데, 이거 2.1.1 이런 건 너무 쉬운 예가 되지만, 예상 하나 적어 봅시다. X가 A, B, C, D. 이렇게 잡았을 때에서 이것을 공집합하고 X하고, 그 다음 A, B, B, C, 그 다음에 A, B, C, A, B, C, 그 다음에 B 이렇게 잡으면 이게 X상의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집합들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공집합 X, A, B, B,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C, A, B, C, B 이게 계집합들이고 폐집합들은 당연히 뭐예요? X 이것의 여집합, 공집합 이것의 여집합 CD, 그 다음에 이것의 여집합 AD, 그 다음에 이것의 여집합 D, 그 다음에 이것의 여집합 ACD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계폐집합은 뭐가 있나요? 이런 것은 위아래로 동시에 다 있는 거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하고 또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계폐집합은 이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두 개밖에 없다 이거. 계폐집합이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 뭐가 됐냐면은 이 XD를 XT는 연결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아주 뒤에 나오죠. 아무튼 계폐집합이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근데 그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위상의 예를 또 아주 간단한 예가 있는 대로 다 갖고 온 거, 최소한만 갖고 온 거 두 가지 생각해 보면 2.1.2하고 2.1.3하고 여기서 공집합 아닌 X에 대하여 자 D라는 것이
D라는 것이 파워 X, X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미 합집합과 유한교집합에 닫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X상의 위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산 위상.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공집합하고 X.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빼고 이것만 딱 갖고 온 거. 이것도 역시 X상의 위상이 되는데 이것은 비이산 위상. 이산이라는 말은 보통 흩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 X에 D가 위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사실 모든 집합이 다 계집합이니까 당연히 한 점 집합은 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점 집합이 다 계집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 공간은 한 점 집합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 위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XI 하면 반대로 계집합 자체가 공집합 아니면 전체 집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이 다 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계집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비이산 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 밀착 위상. 계집합으로 다 한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밀착 위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게. 뭐 어원 자체가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위상이 이제 예전에는 이 그 여유한 여가산 위상 문제가 뭐 계속 출제가 됐을 정도로 이 사실 유명한 위상이었어요. 연습 문제 2.1.4 여기서 공집합하고 공집합 아닌 집합 X에 대하여 첫 번째 태원이라는 것이 G라는 X의 분집합으로서 G 여집합이 유한인 거. 그 다음에 태2라는 것이 G라는 X의 분집합으로서 G 여집합이 가산인 거.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X상 위상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위상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서 유한이 돼요. 그런데 공집합이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서 전체 집합이 유한이 아닌 경우는 이게 사실 위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이 유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집합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해놓으면 이게 X상의 하나의 위상이다. 이것도 X상의 위상이다. 라는 사실 만족하고 이 위의 위상은 여집합이 유한인 것들을 대부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공집합하고 했지만 그래서 여유한 위상이라고 부르고 밑에 건 여가산 위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유한 위상, 여가산 위상. 그러면 첫 번째 여유한 위상, 여가산 이게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뭐 이거 쩔 수 없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1번 봅시다. 첫 번째 5원은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태원에 들어간다. 이것도 태원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죠? 자, 공집합이 들어가는 것은 정의 자체가 여기 넣어놨잖아요.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따라서 들어간다. O2 GI들이 I나 이것이 태원에 들어가면 유니언의 GI I나 이것이 태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두 개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G1, G2가 태원에 들어가면 G1 교집합의 G2도 태원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두 개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O2는 유니온의 GI가 태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체크해야 되죠? 자, 유니온의 GI가 여집합이 가산이거나 아니면 공집합이다.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유니온의 GI가 공집합인 경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니온의 GI가 I9 이 공집합인 경우는 당연히 자명하다. 그 원래 공집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럼 공집합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유니온의 GI I9 이것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는 여집합이 유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의 GI에 여집합이 이게 유한집합이다라는 사실을 만족해야 된다. 따라서 유니온의 GI는 뭐예요? 태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한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유니온의 GI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는 적어도 하나가 공집합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I0인 I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GI0가 공집합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태원에 들어가면서 공집합이 아닌 경우는 여집합이 유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므로 GI0의 여집합이 유한이라는 사실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니온의 GI에 그죠? I9 이것의 여집합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여집합을 보면 교집합에 드모르간을 쓰면은 여집합 I9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은 GI0가 GI의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니까 GI0의 여집합과 이런 관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방금 유한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합이 유한집합에 포함돼서 유한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결론적으로 뭐 I9 들어가야 되겠죠. 유니온의 GI I9 이것의 여집합이 유한인 게 나왔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 집합은 태원에 들어갈 자격이 됐다. 여유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O3를 생각해 봅시다. O3. O3는 G1과 G2가 태원에 들어가면 G1 교집합의 G2가 태원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그 G1 교집합 G2가 태원에 들어간다는 말은 뭘 만족한다는 거예요? G1 교집합 G2가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여유한이다. 여집합이 유한이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먼저 G1 교집합 G2가 공집합인 경우는 자명하게 끝나요. 그죠?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 경우는 G1 교집합 G2 이거 뭐 자명 쓰고 막 말자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두 번째 G1 교집합 G2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G1 교집합 G2에 뭐가 여집합이 유한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여기서 G1 교집합 G2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G1 교집합의 G2가 공집합이 아니면 G1도 G2도 공집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G1이 공집합이 아니고 G2도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계집합이기 때문에 G1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유한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G2의 여집합도 유한이 된다. 이므로 자 G1 교집합 G2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G1 여집합 합집합의 G2 여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유한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유한집합이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집합의 여집합이 유한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갑시다. 따라서 G1 교집합의 G2가 뭐가 된 거죠? 태원에 들어갈 자격이 됐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G1 교집합 G2가 계집합이라는 사실을 얻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유한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가산으로 바뀌면 두 번째 조건이 다 성립해요. 그대로 다 가산. 이거는 이제 가산으로 바꾸면 여기 가산으로 바꾸면 여기 가산이 되고 가산 바꾸면 가산 가산을 바꾸면 이제 결국 태투에 그 태투 여가산 위상이 미상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어요. 아래 위로 똑같은 증명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이것도 뭐 자주 또 요건 비교적 최근에 이제 한 4, 5년 전쯤에 그 자주 출제됐던 위상인데요. 요거예요. 이 뭐냐면 태가 자연수의 부분집합들로서 n인 g일 때 그 양의 약수이면 다시 g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 만족하는 이런 집합, 그죠? 이게 전체 집합을 n으로 삼았을 때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하는 하나의 위상이 된다. 요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 봐보세요. 뭐 6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서 양의 약수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의 원소가 하나 들어가면 그 안에 원소들의 양의 약수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양의 약수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6 하면은 이게 태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4 이렇게 하면 태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여기서는 여기 안에 원소 6 갖고 오면 6의 양의 약수 다 들어있고 3 갖고 오면 3의 양의 약수 다 들어있고 2의 양의 약수 들어있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4의 양의 약수가 당장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것은 들어가느냐?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예. 뭔가 원소를 갖고 와서 양의 약수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합의 컬렉션을 태라고 잡았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위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O1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태에 들어간다. 이 당연하죠, 그죠? 전체 집합이 n이죠. n이 들어간다. 뭐 이건 자명하다. 그 다음에 GI들 I&I 이게 태에 들어가면 유니온의 GI가 I&I 여기 태에 들어간다. G1, G2, O3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소를 이게 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n인 유니온의 GI, I&I 이렇게 됐을 때 양의 약수를 가지고 오면 그 K가 뭐를 만족해야 될까요? 유니온의 GI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만족해야 되죠. 그렇게 이 테스트를 만족하면 유니온의 GI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에 들어간다. I&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써보면 K가 N이 유니온의 GI에 들어간다. 그럴 때 자, N의 양의 약수를 갖고 오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N이 유니온의 GI에 들어간다. 정의,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I0인 I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죠? N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더라.
합집합 정의죠. 그래서 n이 gi0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gi0가 저기 있는 계집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원소의 양의 약수는 무조건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정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므로 K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양의 약수 K는 gi0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gi0는 유니온의 gi를 포함되죠. 그죠? I. 결국 K가 유니온의 gi에 들어간다.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의 약수가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만족했기 때문에 유니온의 gi가 T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자, O3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숙제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해석학에서 자주 쓰는 위상이 있어요. 해석학에서 자주 쓰는 위상. 그게 이제 보통 주어진 위상이라고 해서 보통 위상이라고 부르는데 통상 위상, 보통 위상, 그 유저 토폴로지죠. 그죠? 자, 얘 2.1.5 하고 2.1.7 이제 생각해 보면 U라는 것이 정의하기를 이제 G라는 R의 부분집합으로서 임의의 X인 G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X-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것이 G 안에 들어간다. 아까 사실 이 거리 위상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리 위상. 처음에 도입해서 생각했던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요것은 X로부터 입실론보다 작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니까 Rn으로 옮기면 X 입실론, X를 중심으로 반지름 입실론인 오픈볼이다 이게. 그죠? 오픈볼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그 R상 위상이 된다. 위상되는 거 이제 체크 안 해도 되겠죠. 거리 위상 증명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RV의 보통 위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상 공간 RU에서 보통 위상 공간에서 뭐 개구간은 계집합이고 폐구간은 폐집합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폐구간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A 무한대 이것도 폐집합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 B 이런 것도 역시 다 폐집합이 된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체크가 되겠죠. 그죠? 자, 계집합이 되는 이유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A, B 여기 점 X 찍으면 입실론 반경 던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실론을 뭘로 잡을까요? 여기서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은 잡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작은 값을 잡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니멈에 A 마이너스 X B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을까요? 그렇게 잡으면은 입실론 반경이 입실론 반경이 A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계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 여집합하면 계집합이 된다는 거 금방 체크할 수 있죠. 자, 결론 알아두시고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2.1.4에서 그 폐집합의 기본 성질이 나와요. 2.1.4에서 자, 기초 사항이죠. 2.1.4 동그라미 해두세요. 이거는 이제 계집합이 임의 합집합과 유한 교집합의 결과가 다시 계집합이었는데 폐집합은 반대로 임의 교집합과 유한 합집합이죠. 그래서 2.1.4 폐집합의 기본 성질. 이거는 그냥 앞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그냥 써먹으면 되는 얘기예요. F1 공집합 X가 폐집합이다. 자, F2 FI들이 폐집합이다. I9. 그러면 교집합의 FI는 I9 폐집합이다. 그 다음에 F3 F1, F2가 F1, F2가 폐집합이다. 그러면 F1 합 F2가 폐집합이다. 뭐 F 첫 번째 이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폐집합이다. 이거는 O1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죠, 그죠? O1에 의해 공집합이 여집합이 X는 계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이 폐집합이 되고 X의 여집합이 공집합인데 이게 또 계집합이었다. 따라서 X는 폐집합, 공집합은 폐집합, X는 폐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F2는 O2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I들이 폐집합이었다면 임의의 I9 그러면 FI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그러면 교집합의 FI 여집합이 합집합의 FI I9 계집합이다. 그죠? 이유는 O2 이므로 교집합의 FI 이게 폐집합이다. 이렇게 되죠. I9. 자, F3 숙제 똑같이 하면 되죠. O2, O3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초사항으로서 정의 2.1.5가 필요하죠. 너무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갑시다. 자, 일반적으로 위상 공간하고 이제 그 대수적인 공간, 뭐 군 같은 거 하고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G가 군이 되고요. 자, 이것의 부분집합 S를 가지고 오면 물론 이 공집합이 아닐 때 S가 다시 군이 되느냐?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대수적인 공간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제 G라는 것이 뭐 덧셈 Z 하면은 더하게 대한 군이다 이거예요. 정수 같은 경우. 그런데 S라는 집합을 자연수로 갖고 오면 이게 공집합 아닌 정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근데 이건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느냐? 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군이 되지만 다시 말해서 대수적인 공간 군에서는 전체 집합의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이 다시 그 원소 전체가 갖고 있던 그 구조를 갖고 있느냐, 군이 되느냐, 군이 안 된다 이거. 일반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원스텝 판정법, 투스텝 판정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위상 공간에서는 X가 위상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A라는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A는 다시 위상 공간이 돼요. 이거는 만족하지 않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건 된다 이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상대 위상의 개념이다. 상대 위상. 렐러티브 토폴로지. 자, 상대 위상은 위상 공간이 된다는 말은 이게 A를 전체 공간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위상이 주어진다는 뜻인데, 전체 위상 공간 X태가 있으면은, 그죠?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 A가 있을 때 A를 전체 공간으로 하는 새로운 위상을 정의해 주고 싶다.
그것은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전체에서의 계집합이 G가 태의 계집합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하고 A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태의 A 안에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교집합 부분들만 다 모아보면 요게 A 상의 A를 전 공간으로 하는 하나의 위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A라는 것이 하나의 위상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 위상을 이 태 A를 상대 위상, 렐러티브 토폴로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X태의 A 위로의 렐러티브 토폴로지, 상대 위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써보면 이렇게 되죠. 정의 2.1.5 여기에서 자 이렇게 돼요.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주르륵 그냥 소개만 할게요. 자, X태. 그 다음에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 공집합 아닌 X의 부분집합. 자, 이것에 대하여 태 A를 정의하기를 G라는 G 여기 있는 그 G 교집합의 A들을 모아라. G인 태 이런 거예요. 이게 A를 전공간으로 하는 하나의 위상이 된다 이거예요. A 상의 하나의 위상. A 위의 위상. A 상의 위상. 자, 이것을 A 위의 A 상의 태의 렐러티브 토폴 상대 위상이라고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태의 상대 위상. 이때 이제 우리가 부분군 했듯이 부분 위상 공간,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죠? A의 태 A 요것을 X태의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라고 부른다. 이라한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요 자체가 하나의 A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해 봐야 되죠. 그죠? 위상이 된다.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되죠. 그죠? 이제 약간 지겨워지려고 그러죠? 자, 스타의 51, 53는 해보시고, O2만 해봅시다. O2를 하는데, 여기, HI라는, 그죠? O2가 HI라는 TA 안에, I9, 이런 걸 가지고 와봐요. 그죠? 그러면, 유니온의 HI가 I9, 요것이 뭐예요? TA 안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럼 HI들이 TA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HI들은 어떤 꼴이 돼요? 이런 교집합이 꼴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HI들은 어떤 꼴이라고요? GI 교집합의 A의 꼴이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GI들은 태 안에 있는 전체 위상 공간의 계집합과 만나는 부분이 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합집합의 HI가 I9 이게 태 A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합집합이 어떤 꼴로 나타나야 될까요? 전체에서 계집합과 A의 교집합이 꼴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GI 교집합의 A, I9 이렇게 되죠? 그러면 GI 교집합 A는 뭐 그냥 그 하나의 집합이니까 뒤로 묶어내면은 유니온의 GI 분배 법칙이죠. I9 해가지고 교집합이 A에 되고 이건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의 계집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집합은 전체에서의 계집합과 A의 만나는 부분으로 나타났으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냥 쭉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공집합, 전체 집합 그 다음에 5, 5원, 5, 3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위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모든 위상 공간에서는 부분 집합 자체가 또다시 하나의 위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 부분 집합, 그 말은
컴팩트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 연결 부분 집합. 이것은 연결 부분 공간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정리를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하겠는데 이게 책에 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볼 거예요. 위상공간 X태에서 부분 공간 X태의 부분 공간 할까요? 부분 공간 A의 태에서 자, E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게 A의 계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 이상에서 오픈 세트라는 거죠. 자, 이 말은 E가 어떤 꼴이냐면 G 교집합의 A 꼴이고 적당한 G는 X의 계집합이잖아요. X의 계집합과 만나는 꼴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E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정의잖아요, 정의. 자, E가 A의 부분 집합인데 이게 A의 폐집합이다. 그 말은 E는 F 교집합의 A. F가 뭐죠? X의 폐집합과 만나는 꼴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1번은 이 자체가 정의죠. A의 계집합이라는 것은 상대위상에서의 오픈셋이라는 거니까 상대위상의 오픈셋이라는 것이 결국 전체 X의 계집합과 A의 교집합이 꼴로 나타나는 거고 상대위상의 폐집합은 전체 폐집합과 만나는 부분이다. 1번은 자명한 얘기고요. 정의에 의해서 자명하다 이거예요. 부분 그 상대위상이 정의로부터 정의에 의해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2번은 생각해볼 문제죠. 일단 이게 2번이 생각해볼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2번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먼저 보느냐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걸 먼저 봅시다. 이걸 생각해 보자면 E가 A의 폐집합이다. 그러면 E는 자 F 교집합 A의 꼴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E가 자 A의 부분집합이죠. A의 폐집합이다. 그러면 E가 F 교집합의 A의 꼴로 F는 X의 폐집합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뭐 체크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써먹으면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뭐 정리로서 이제 정리의 결과로 생각하고 써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A의 폐집합이 된다는 말은 정의가 뭐죠? E가 A의 폐집합이라는 말은 A에서의 여집합이 A에서의 계집합이란 뜻이에요. A를 전체 공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A에서의 여집합은 뭐죠? A 차집합의 E. 이것이 A의 계집합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A에서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면 A 차집합의 E가 A의 계집합이다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봐요. 그건 뭐죠? 예, A의 계집합의 정의는 전체에서의 계집합과 A의 만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적당한 G라는 전체가 X의 계집합 나타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위상공간 X태가 여기 있는데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집합이. 그러면 E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 E가 A의 부분 집합으로서 자, 여기 A, E가 여기 있어요. A의 부분 집합인데 이것이 A 차집합 E를 한 것이 G 교집합 A의 꼴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A 차집합 E 한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부분이죠. A 차집합 E. 이것이 G 교집합 A의 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G가 돼가지고 요 색깔을 자 이렇게 씁시다. 요 A 차집합 E라고 씁시다. A 차집합 E가 다시 말해 요 부분이 A와 G, X의 계집합, X의 계집합을 요거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의 교집합 부분으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이 지금 상황이잖아요. 정의대로 쭉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부분 E죠. E는 A하고 전체에서의 폐집합하고 교집합 부분으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폐집합을 뭘로 잡을까요?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뭐라 줘야 될까요? G의 여집합을 주면 이게 X의 폐집합이죠. X의 계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이 폐집합 F고 F하고 뭐예요? A하고 만나는 부분이 E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F 교집합 A가 E가 되더라. F가 뭐예요? X의 폐집합이다. 그죠? F가. 그래서 써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하학적 상황을 보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F를 두 개를 G의 여집합이라 주면 이것은 X의 폐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E라는 집합은 뭐예요? F 교집합의 A더라. 이렇게 해서 끝마치면 된다. 이거. 그죠? 그럼 지금 이걸 증명까지 해줘야 되느냐? 뭐 E가 F 교집합 A가 된다. 이 증명 이런 건 사실 안 써도 돼요. 뭐 이제 고등학생들 썼던 그 집합 개념을 써가지고 이걸 된다는 사실 확인해 주면 되는데 자 이걸 사실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연습 한번 해봅시다. E가 이제 F 교집합 A가 된다는 사실 이걸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그 연선을 써가지고 그 확인해 보자면 A 교집합 F가 E가 된다는 사실을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요게 E가 된다. 요런 사실을 체크해 볼까요? 자, A 교집합 F는 A 차 교집합의 G의 여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A 차집합의 G네요. A 차집합의 G. 자, 요게 이제 A 차집합의 G라 했는데 G는 사실 A에서 G를 뺀 거나 A에서 요쪽 파트를 뺀 거나 똑같죠? 다시 말해서 A에서 G 교집합 A를 뺀 거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G 교집합 A가 결국 A 차집합의 E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A 교집합의 B 여집합인데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쓰면은 교집합의 A 여집합 합집합의 E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교집합의 A 여집합 교집합의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A 교집합의 E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건 공집합이죠. 그래서 A 교집합의 E가 나오는데 이 A 교집합 E가 뭐죠? E예요. E는 A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래서 E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체크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거.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저렇게 결론만 써도 이게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거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증명해서. 자, 반대편.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상대 비상에서의 계집합. 그 예로 2.1.9인데 상대 이상 뭐 그 약간 변형한 거예요. 위상 공간 XRU에서 생각해 봐요. RU에서 A라는 집합이 0, 1 폐구간이다 이거예요. 에 대하여 첫 번째 제로하고 2분의 1 이것이 UA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제로 2분의 1 이것이 UA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문제. 자, 이거는 들어갈까요? UA에 들어가려면은 전체 집합의 전체에서의 계집 A와 전체에서 계집합의 꼴로 교집합의 꼴로 나타나요. 여기 어디의 원소? U의 원소, 그죠?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뭐죠?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2분의 1 하고 A 교집합의 꼴로 이게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0, 2분의 1 하면 A 교집합에 자 U의 원소 나타나나요? 예,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근데 없다는 사실을 있다는 건 제시하면 끝나요. 그죠? 구성해주면 끝나는데 구성에 뭐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없다는 걸 체크하는 것은 규리법을 써야 되겠죠. 없다는 게 느껴지죠? 예. 누구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원소 사실 없어야 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원소? 2분의 1 때문에 이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에서 0, 2분의 1이 자 UA에 없다는 사실, UA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0, 2분의 1은 A 교집합에 G의 꼴로 G는 어디에서? 전체에서 계집합. 다시 말해서 U의 원소가 존재해서 그죠? 0, 2분의 1은 A 교집합 G의 꼴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당연히 A 교집합 B에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2분의 1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G는 보통 이상의 원소니까 요 안에는 2분의 1과 요 사이에 다시 말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여기까지 써봅시다. 노란 건 설명이니까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2분의 1은 0, 2분의 1 A 교집합 G이므로 2분의 1은 G가 되어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이 G에 들어간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2분의 1의 앞뒤로 약간씩 움직여도 G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2분의 1이라는 것이 그죠? 2분의 1이라는 것이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여기에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은 0, 1 요 안에 쏙 들어가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입실론을 얼마로 잡으면 2분의 1보다 작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이 충분히 작으면은 사실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이 0, 1 다시 말해서 2분의 1 그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금 봤듯이 요게 G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쓰지 마세요.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이 A에도 들어가고 G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입실론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만 선택이 됐다면, 그래서 이 사실은 제로 2분의 1이 방금 A 교집합 G라고 한 거니까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이 나와서 모순이다 이거예요. 모순이 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여기에는 있으면서 여기에는 없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불러보세요. 이거 2분의 1 더하기 뭐라고요? 2분의 입실론 은 여기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포함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건 다 여기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순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입실론을 잡기를 여기 2분의 1 지금 입실론 자체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입실론을 잡았다면 저런 사실을 만족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잡으면 이게 증명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포함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입실론을 잡는 데는 작거나 같다는 가정은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이런 설명을 하기가 싫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쓸 거예요, 이걸. 다시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입실론 반경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새로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입실론 1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입실론 1을 두기를 아까 적지 말라 했는데 혹시 적은 분 계세요? 자, 입실론 1을 두기를 미니멈에 2분의 1과 입실론을 잡자 이거예요. 이라 두면 미니멈의 성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1 갖고 오면 이것은 A에도 포함되고 또 G에도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죠. 위에 씁시다. 같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1 이 포함되기를 A 교집합의 G. 근데 이게 뭐냐? 제로 2분의 1이죠. 근데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쓰고 끝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 두기를 여기는 있으면서 여기는 없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없는 원소가 뭐죠? 이제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입실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위상에서 제로 2분의 1 한쪽 닫힌 거 이거는 상대위상의 계집합이 되는 A의 계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A의 계집합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위상에서의 계집합의 개념을 확인해 두시라 이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합시다.